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바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아 손으로 먼저 확인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활력이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깨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감각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동안 중장년층의 건강을 돌봐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혜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남성 활력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남성 활력의 저하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루틴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이상 없는데 아침만 되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러 오신 10명 중 7분이 같은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고 간단한 루틴 하나를 권해드렸고 2달 후 많은 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제 몸이 먼저 반겨줍니다.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아침의 자신감뿐 아니라 하루의 활력, 표정의 생기, 그리고 관계의 온기까지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2번째 전성기를 함께 열어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기가 예전처럼 되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뇌이며 악기는 신경, 혈관, 근육, 호르몬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완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가지 요소의 균형이 깨지면 전체 조화가 흐트러집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 문제입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아서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 피가 원활히 흐릅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같은 생활 습관은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좁아지게 만들어 성기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성기혈관은 매우 가늘고 예민하기 때문에 발기력 저하는 심장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엔진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듯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욕구와 반응이 둔해집니다. 또한 신경 손상이나 근육 약화도 원인이 됩니다. 당뇨나 허리 질환, 수술 등으로 신경이 약해지면 발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혈류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되찾을 때 비로소 예전의 자신감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PC 근육 또는 골반저근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바로 발기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충분히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 단단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를 넣은 풍선을 묶지 않으면 바로 바람이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고혈압약이나 우울증 치료제는 부작용으로 발기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늦은 밤에 수면 부족, 잦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은 모두 혈류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특히 아침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강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 반응이 약해지거나 사라졌다면 몸 어딘가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신체 균형의 문제이며 그 균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 동안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이라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한두 번 정도라면 관리가 필요하고 거의 없다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혈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양손을 5초간 꽉 쥐었다가 펴보세요. 손끝이 바로 분홍빛으로 돌아오면 혈류가 정상입니다. 3초 이상 걸린다면 혈류 개선이 필요하며 손발이 늘 차갑다면 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 근육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항문을 3초간 조여보세요. 확실한 긴장감이 느껴지면 근육이 건강한 상태이고 약하게 느껴지면 근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혀 감각이 없다면 집중적인 훈련이 요구됩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활력 저하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혈관 근육 신경 호르몬의 균형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간단한 호흡 기반 골반 순환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곧게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복부를 부풀리고 내쉴 때는 아랫배를 살짝 당기며 항문을 3에서 5초간 부드럽게 조여줍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골반 근육과 혈관을 함께 자극해 순환을 개선합니다. 며칠만 꾸준히 연습해도 아랫배의 따뜻함과 함께 아침 활력이 회복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0세 김영우 어르신은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아랫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몸의 활력이 회복되지 않아 자신감을 잃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5분간 호흡 기반 골반 순환법을 실천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를 당기며 항문을 조이는 동작을 반복한 결과 3일째 되는 날부터 아랫배에 따뜻한 열감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몇 년 만에 다시 아침 반응을 경험하셨고 몸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지라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되었고 배우자분 또한 표정이 밝아졌다고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으로 이는 마치 몸속의 수도 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끝을 20회 정도 반복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아래에서 위로 순환시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성기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조성한 어르신은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에 활력이 사라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TV를 보시는 동안 발끝 들기를 하루 30회씩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다리의 붓기가 줄고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졌으며 오랜만에 다시 자연스러운 아침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도 몸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새삼 기쁘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 혈류 펌핑 운동입니다.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주먹을 5초간 힘껏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상체의 혈류를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하체 혈류 순환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73세 박인수 어르신은 손발이 차고 피로감이 심해 고민이셨습니다. 하루 5분간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일주일 만에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배우자가 먼저 요즘 손이 따뜻해졌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전처럼 몸이 무겁지 않고 아침이 한결 가볍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전 스트레칭은 밤 동안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볍게 풀어주고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면 골반의 압박이 줄어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5세 정민호 어르신은 수면이 깊지 않아 자주 깼지만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후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생활 루틴의 조정만으로도 신체의 활력과 아침의 에너지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허벅지와 엉덩이 스트레칭을 1분 정도 하고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정민호 어르신은 처음엔 별다른 기대 없이 실천하셨지만 5일째 되던 날 아침이 오랜만에 개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후 매일 이 습관을 유지하면서 한 달 만에 표정과 일상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침의 변화가 하루 전체의 활력을 바꾸었다는 것이 어르신의 소감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성 활력의 회복은 거창한 약이나 시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호흡, 앉는 자세, 수면 전 스트레칭 같은 사소한 루틴이 쌓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72세 이종남 어르신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아침만 되면 예전 같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4가지 루틴을 제안했고 2달 후 어르신은 이제는 아침마다 제 몸이 먼저 반겨줍니다.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핵심은 한 번의 실행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여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앞서 배운 4가지 루틴이 몸을 깨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 효과를 하루 종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루틴이 불씨라면 습관은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수분 충전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농축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며 혈류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성기로 가는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가까운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마치 밤새 잠겨있던 수도관에 첫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햇빛 10분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신 후 창문을 열고 10분간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호르몬 조절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짧은 산책이나 베란다에서 얼굴과 팔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체 움직임 10분입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산책 등으로 하루 최소 10분은 하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체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큰 펌프이며 이곳에서 발생한 혈류가 심장을 거쳐 전신으로 전달됩니다. 즉,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남성 활력 전반의 순환을 돕는 핵심 행동입니다. 아침 물 1컵, 햇빛 10분, 하체 움직임 10분 이 3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신체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루틴이 불씨라면 습관은 산소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소를 만나면 큰 불이 되듯 꾸준한 실천이 활력 회복의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 루틴들은 모두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합니다. 혈관의 안쪽 벽, 즉 내피에서는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신체 활력 유지에 있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별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별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팔이나 손목을 이용한 가벼운 펌핑 운동과 같은 근육 움직임은 근육 수축을 통해 혈관 벽에 압력을 주며 이로 인해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넓어지고 성기로 가는 혈류량이 약 30에서 50%가량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 노출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닌 호르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화되며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촉진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남성은 부족한 경우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5% 높게 나타납니다. 한편 골반 운동과 호흡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별표 신경 가소성, 누로플라스티시티, 별표에 있습니다. 신경계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반저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뇌에서 성기로 연결되는 신경 경로가 다시 강화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던 길에 사람들이 다시 다니면
길이 또렷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루틴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혈관 호르몬 신경 3가지 시스템을 함께 자극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접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효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루틴과 습관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는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체는 밤새 휴식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때 혈관과 근육은 시동이 꺼진 자동차처럼 서서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는 다음 순서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에서 5분간 호흡 중심의 골반 순환 운동으로 몸의 시동을 켜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하며 10분간 햇빛 노출로 호르몬 스위치를 활성화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몸이 단계적으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찬물을 마시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혈관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하체의 혈류가 줄어듭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경우 오후로 갈수록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목 펌핑기에서 3분으로 상체 혈류를 자극하고 앉은 자리에서 발끝 들기 10에서 15회로 하체 펌프를 작동시키며 10분간 가벼운 걷기로 전신순환을 리셋합니다. 이 점심 루틴은 정체된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는 리셋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시간은 몸이 회복과 재생 모드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습관이 다음날 아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따뜻한 샤워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하복부를 3분 정도 마사지하여 혈류를 활성화한 뒤 수면 전 스트레칭으로 골반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결국 아침의 상태는 전날 밤의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의 습관이 내일 아침의 자신감을 만드는 셈입니다. 이 루틴들을 개별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의 리듬에 맞춰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점심에는 순환을 리셋하고 저녁에는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3단계로 나누면 24시간 내내 활력이 순환하는 몸의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점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오해입니다. 꾸준히 몸의 상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골반 근육 조이기나 발끝 들기 같은 운동을 지나치게 강하거나 오래 반복하면 오히려 혈류가 막히고 근육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깨우는 것이지 억지로 조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부드럽게 눌러야 엔진이 자연스럽게 켜지듯 과도한 힘은 오히려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은 앉은 자세보다 누운 자세에서 루틴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조이는 강도를 약하게 조절하고 치질이 있는 분은 골반 근육 수축 대신 복식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을 무리하지 않고 루틴 시간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루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따라하면 효과보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부 약물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등 발기력과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핵심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루틴을 병행하고 몸의 작은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약이 문제가 아니라 약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습관은 작은 반복이 쌓일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했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꾸준함이 결국 활력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루틴은 세계가 아니라 부드럽게, 남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약과 생활의 조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의 누적,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얼마나 해야 효과를 느끼나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3일에서 7일 사이에 첫 변화를 경험합니다. 3일째에는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혈류 흐름이 개선됩니다. 일주일이면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2주가 지나면 자연스러운 아침 반응이 돌아오고 1개월이면 지속적이고 안정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운동과 병행해도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나 수영은 전신의 혈류를 개선하여 루틴의 효과를 높이고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며 요가나 스트레칭은 골반 주변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먼저 루틴의 강도를 점검해 보세요.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호르몬 검사나 혈관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반드시 반응하지만 때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성기능이나 발기력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자존감과 삶의 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먼저 반겨준다면 하루의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변화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 관계, 그리고 삶 전체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루틴과 생활 습관, 그리고 주의점만 지켜도 아침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8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의 건강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두 번째 전성기, 즉 삶의 새로운 활력기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